2026년 3월 8일 새벽, 대구국제공항 활주로에 낯선 비행기 한 대가 착륙합니다. UAE, 아랍에미리트 공군 소속의 C-107 글로브 마스터. 전 세계 어떤 물건이든 실어 나를 수 있는 전략 수송기입니다. 그런데 이 수송기가 왜 한국에 온 걸까요? 그것도 새벽에, 긴급으로. 이건 단순한 무기 수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면 지금 전 세계 방산 시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게 우리의 삶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해하게 됩니다. 그날 이 수송기가 실어간 것은 대한민국이 독자 개발한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천궁2였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있기 불과 일주일 전 중동 하늘 위에서는 역사에 남을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2026년 3월 초 이란이 움직였습니다. 이스라엘과 UAE 인근 미군 주둔지를 향해 드론과 탄도미사일 130여 발을 동시에 발사한 것입니다. 현대전에서 이런 동시다발 공격의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방공망을 마비시키는 것. 드론 수십 대가 레이더를 포화 상태로 만들고 그 사이 탄도미사일이 핵심 시설을 타격하는 전술입니다. 그런데 UAE는 버텼습니다. 아니, 버텼다는 표현으로는 부족합니다. UAE 방공망은 이 공격의 96%를 격추했습니다. 탄도미사일까지 포함한 수치로는 거의 완벽에 가까운 방어였습니다. 이 숫자가 얼마나 놀라운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미국의 패트리엇 시스템도 실전에서 90% 이상의 요격률을 꾸준히 유지하기는 어렵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그런데 한국산 천궁2가 그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더 놀라운 점은 UAE가 사용한 방공망 구성입니다. 미국의 패트리엇, 이스라엘의 에로우, 그리고 한국의 천궁2. 세 나라의 최정예 방공 시스템이 동시에 작동했고 그 중심에 한국 무기가 있었습니다. 이 장면은 단순히 한국 미사일이 잘 맞췄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수십 년 동안 한국 방산에 붙어있던 한 가지 꼬리표가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실전에서 써본 적이 없잖아요. 그동안 서방 경쟁사들이 한국 무기에 가장 자주 했던 말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 말은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기술적으로 천궁2는 왜 이렇게 잘 작동했을까요? 핵심은 다기능 레이더입니다. 기존 방공 시스템은 탐지 레이더, 추적 레이더, 사격 통제 레이더가 각각 따로 존재했습니다. 차량도 여러 대 필요하고 인력도 많이 필요하며 작전 준비에도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하지만 천궁2는 이 기능을 하나의 레이더 차량에 통합했습니다. 360도로 회전하면서 분당 40회 전방위를 스캔하고 목표를 포착하는 순간 전자빔을 집중시킵니다. 동시에 최대 40개의 표적을 추적하고 6개와 교전할 수 있습니다. 요즘 가장 위협적인 공격 방식인 드론 수험, 즉 드론 때의 공격을 막는 데 매우 유리한 구조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콜드런치 방식입니다. 미사일을 가스 압력으로 발사관 밖으로 밀어 올린 뒤 공중에서 엔진을 점화합니다. 이 방식은 발사 차량이 화염에 손상되지 않기 때문에 연속 발사가 가능하고 공중에서 방향을 바꿔 어느 방향의 위협에도 즉각 대응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가격입니다. 미국 패트리엇 PAT-3 미사일 한 발 가격은 약 4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50억 원이 넘습니다. 반면 천궁2 미사일 가격은 약 15억 원 수준입니다. 3배 이상 저렴합니다. 탄도미사일 하나를 요격하려면 보통 2발을 발사합니다. 그렇다면 한 번의 교전에서 패트리엇은 10억 원, 천궁2는 약 30억 원이 듭니다. 전쟁이 길어질수록 이 차이는 수백억, 수천억 원으로 벌어집니다. 중동 국가들이 왜 이 시스템을 선택했는지 이제 이해가 됩니다. 다시 그날 새벽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96% 요격 성과가 나온 직후 UAE는 즉각 움직였습니다. 더 달라, 지금 당장. UAE는 이미 2022년에 약 35억 달러 규모로 천궁2 10부대를 계약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실전에서 성능을 확인하자 납기를 앞당겨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한국은 전체 포대 납기를 당기기는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다른 국가 계약 물량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UAE는 말했습니다. 그럼 미사일이나 만큼 지금 가장 필요한 건 요격 미사일이다. 그리고 다음 장면이 벌어집니다. UAE는 자국 공군의 C-107 전략 수송기를 직접 한국으로 보냈습니다. 국가가 최첨단 수송기를 보내 무기를 직접 실어가는 장면, 방산 수출 역사에서도 거의 볼 수 없는 장면이었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를 방문 포장 수송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3월 8일과 9일 한국 방산기업 생산 라인은 풀 가동됐습니다. 천궁2 유도탄 약 30여 발이 포장되고 항공수송 기준에 맞게 준비됐습니다. 그리고 수송기 2대가 이 미사일을 싣고 아부다비로 날아갔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무기 거래를 넘어섰습니다. 한국은 이제 중동에서 단순한 판매국이 아니라 안보 파트너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UAE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2022년 UAE 약 4조 원 계약, 2023년 사우디아라비아 약 4조 원 계약, 2024년 이라크 약 3조 원 규모 계약. 세 나라가 천궁2에 투자한 금액만 12조 원이 넘습니다. 지금 중동에는 이른바 K방공 벨트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UAE,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가 천궁2 기반 방공망을 구축하면 지역 전체가 하나의 방어 네트워크처럼 작동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라크의 선택은 상징적입니다. 이라크는 오랫동안 러시아 방공 시스템을 사용해왔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 무기의 부품 공급과 성능에 대한 불안이 커졌습니다. 그 공백을 한국이 채우고 있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천궁2의 기술적 뿌리입니다. 이 시스템은 러시아 계열 기술에서 출발했지만 한국이 완전히 국산화하고 개량하여 나토 표준과 호환되는 시스템으로 발전시켰습니다. 그래서 과거 러시아 장비를 쓰던 국가들도 쉽게 적응할 수 있고 동시에 서방과의 연합작전도 가능합니다.
양쪽을 모두 연결하는 드문 무기체계가 된 것입니다. 지금 중동 국가들이 원하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미국에 완전히 의존하지도 않고 러시아에 묶이지도 않는 독립적인 방어 시스템. 그 해답 중 하나가 K방산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빠르게 성장하자 견제도 시작됐습니다. 유럽연합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폴란드는 한국 전차와 자주포를 대규모로 도입했고 루마니아는 천궁2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중동 시장까지 한국이 확대하자 유럽 방산업계가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EU는 새로운 방위산업 전략을 꺼냈습니다. 유럽 무기체계에서 비EU 부품 비중을 35% 이하로 제한하겠다는 정책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전략적 자율성을 말하지만 실제로는 자국 방산산업을 보호하려는 움직임이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역설이 있습니다. 견제가 시작됐다는 것은 이미 위협적인 경쟁자가 되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한국 방산기업들은 대응 전략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무기를 단순히 수출하는 것이 아니라 현지 생산과 기술 이전을 통해 우리나라 무기라는 인식을 만드는 방식입니다. 현지 일자리와 산업을 함께 만드는 모델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K방산 수출이 늘어나면 방산기업 매출이 증가하고 고용이 늘어나며 수백 개 협력기업이 함께 성장합니다. 이미 방산기업들은 사상 최대 수주 기록을 계속 경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산기술은 바른 산업에도 영향을 줍니다. 레이더 기술은 항공산업으로 확장되고 전자기술은 통신과 IT 산업으로 이어집니다. 즉 방산산업의 성장은 첨단 산업 전체의 경쟁력과 연결됩니다. 또 한 가지 오해가 있습니다. 방산이 강해지면 전쟁이 늘어나는 것 아니냐는 질문입니다. 하지만 강력한 방어 능력은 오히려 전쟁 억지력을 높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도 바로 그것입니다. 130벌의 미사일이 날아왔지만 대부분이 공중에서 사라졌습니다. 터지지 않게 만든 것입니다. 강한 방어는 공격을 막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중요한 변곡점에 서 있습니다. 2026년 3월 UAE 수송기가 한국에서 천궁2를 싣고 날아오른 그 순간 한국은 단순히 무기를 파는 나라가 아니라 안보를 제공하는 나라로 평가받기 시작했습니다. 96%라는 숫자는 단순한 통계가 아닙니다. 수십 년 동안 한국 엔지니어들이 쌓아온 기술과 경험이 만든 결과입니다. 지금 K방산은 새로운 시대의 문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 흐름을 이해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앞으로 몇 년 안에 분명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시작점에 서 있습니다.